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조선 건국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죠. 바로 위화도 회군에 대한 흥미로운 해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달달 외웠던 그 익숙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압록강의 조그만한 섬, 위화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의 지리적 미스테리일 수도 있다는 최근의 흥미로운 자료 분석을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아는 역사의 무대는 진짜였을까요? 먼저 기록에 등장하는 5만 명이라는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볼까요? 이성계 장군이 요동정벌을 위해 이끌었던 병력이 무려 5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5만 명입니다. 현대전에서도 5만 명의 군대가 한 곳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이동한다는 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병참과 물류가 필요한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이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5만 명의 장정들과 함께 그들을 태우고 엄청난 군수물자를 실어 나를 전투마와 진말이 자그마치 2만 필이나 동원됐어요. 군사 5만 명에 말 2만 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부대 이동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군사 도시 하나가 통째로 움직인 거나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거죠. 자, 여기서 소스 자료 연구자들은 아주 상식적이고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한반도 북쪽 끝, 그 좁은 압록강에 떠있는 아주 조그만 섬, 위화도. 그리고 5만 명의 사람과 2만 필의 말이 뿜어내는 엄청난 식량과 식수 소비량. 이 둘을 한번 머릿속으로 비교해보세요. 심지어 그때는 폭우가 쏟아져서 강물이 엄청 불어난 상태였단 말이죠. 과연 이 좁아터진 섬에 그 대군이 진용을 꾸리고 머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이 물리적 불가능성이 기존 역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주둔 규모만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찾아낸 두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군대를 돌려 수도로 돌아오는 행군의 거리와 시간에 숨어 있거든요. 무려 500km에 달하는 까마득한 행군거리가 이 미스터리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1일차에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휙 돌려서 회군을 시작한 이 거대한 군대가 13일차쯤에 안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도, 즉 도성에 진입한 날짜가 18일에서 19일차 즈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5만 명의 대군이 2만 필의 말을 이끌고 약 보름이 넘는 기간에 거의 쉬지도 않고 내리 걸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대략 400에서 500km 정도 되잖아요? 분석가들은 기록에 남겨진 18일에서 19일이라는 이 회군 시간이 딱 부산에서 서울까지 성인 남성이 꼬박 걸어서 주파하는 거리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인 행군 속도로 역산해보면 애초에 회군을 시작한 진짜 출발점이 압록강 바로 위가 아니라 도성에서 까마득하게 먼 대륙 깊숙한 곳이었을 거라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진실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분석가들은 1차 사료, 그러니까 정사인 고려사의 원문 그 자체로 돌아갑니다. 역사란 기록을 통해 현장을 밝혀내는 과정이다. 바로 이 원칙을 들고 고려사에 흩뿌려진 활자 하나하나를 마치 탐정의 단서처럼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의 낡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대륙을 배경으로 한 지리적 추적을 말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고려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회군 경로에 줄줄이 등장하는 천령, 왕경촌, 가산, 우리한테 꽤 낯설은 이 지명들을 현대 지도 위에 그대로 얹어본 건데요. 세상에,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지명들이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지금의 중국 대륙 한복판, 바로 허베이성 일대의 지명들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문헌에 나오는 가산이 지금의 중국 바오딩시 근처에서 떡하니 확인되는 식으로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기록 속 왕경촌에 대한 분석을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옛 역사서를 보면 천령에서 300리 떨어진 곳에 왕경이 있다고 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못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실제 구글 지도랑 대륙의 옛 지도를 겹쳐놓고 재봤더니 허베이성에 실제로 존재하는 천령촌과 왕경촌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그 기록 속 300리라는 수치와 오차도 거의 없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기록된 지리적 거리가 대륙의 스케일에서 아주 정확하게 구현된다는 겁니다.
자, 논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꽤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대군이 도저히 주둔할 수 없는 그 좁은 압록강 섬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행군거리와 문헌 속 지명들이 죄다 중국 허베이성을 가리키고 있다면, 도대체 역사를 바꾼 그 진짜 위화도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이 소스 자료가 제시하는 패러다임에 대전한 그 놀라운 해답은 바로 정연관입니다. 대륙의 심장부인 허베이성 스자장 인근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전력적인 대륙의 관문이죠. 연구자들은 원나라의 자녀 세력이나 명나라를 향해 쾌속 북진하던 그 대군을 수용하고 든든한 방어선을 칠 수 있었던 진짜 위화진의 위치를 바로 이 요충지 정연관 부근이라고 논리적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구자들이 새롭게 재구성한 이 대륙판 회군 루트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대군이 스자장 인근 대륙의 위화진에 진을 치고 역사적인 회군을 결단합니다. 두 번째, 말머리를 휙 돌린 군대는 바오딩시 인근에 있는 대륙의 안주를 거쳐서 파죽지제로 행군을 이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 18일에서 19일 동안 500km의 대장정을 마친 대군이 들이닥친 곳, 그곳은 바로 당시 고려의 심장부로 추정되는 대륙의 베이징이었습니다. 군대 규모, 보름이 넘는 행군 시간, 그리고 기록과 딱 맞아떨어지는 정확한 지명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대륙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올려지자 비로소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흥미진진한 가설을 듣다 보면 머릿속에 아주 커다란 물음표가 하나 생기실 겁니다. 아니, 만약에 고려와 조선 초기의 진짜 무대가 그렇게 광활한 대륙이었다면 왜 이런 엄청난 지리적 역사가 우리한테 철저하게, 그것도 영구적으로 숨겨져 온 거지? 도대체 누가, 무슨 속셈으로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인 걸까요? 자료는 이 역사의 축소판 이면에 숨겨진 아주 끈적끈적한 정치적 동기들을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첫째, 중원을 집어삼키며 무섭게 몸집을 키우던 명나라와의 전면전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죠. 둘째,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로 권력을 쥔 신흥 세력은 거대한 대륙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대신 스스로 영토를 확 줄여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아담한 국경을 정당화해야만 했습니다. 셋째, 눈엣 가시 같은 기득권이 득실거리는 베이징을 미련 없이 버리고 안전한 한영으로 천도할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 힘센 명나라의 고개를 숙이는 4대 관계를 택함으로써 쿠데타 이후에 덜컹거리는 권력을 내부적으로 꽉 주려 했던 아주 치열하고 잔혹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지도를 마음대로 그릴 특권을 쥐었던 승자들에 의해 과연 얼마나 잘려나가고 꿰매진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대륙 위화도 가설은 단순히 옛날 지명 위치 좀 바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권력을 쥔 자들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 자체를 싹둑 잘라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과거를 통째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그 역사의 국경선, 과연 온전한 진실일까요? 아니면 승리한 자들이 짜놓은 정교한 프레임일까요? 오늘 하루쯤은 익숙한 교과서 밖으로 나와서 역사의 상상력을 무한히 넓혀보시기를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멀었다